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가 어저께 했었던 주제 4번, 정책론의 첫 번째 수업의 주제 4번, 정책 유형에 대한 것, 우리 오늘의 기출 선지부터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 리플리 프랭클린, 알몬드 파웰,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 맞죠? 자, 기출 선지입니다. 로이는 정책 유형을 배분 정책, 구성 정책, 규제 정책, 재분배 정책, 4개로 구분했습니다. 구분의 기준이 됐던 것은 강제력을 행사하는 방법, 그리고 강제력의 적용 대상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비용의 부담 주체가 나왔는데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에서 분류했던 기준,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이 다수에게 분산되느냐, 소수에게 집중되느냐, 이걸 통해서 설명했었던 정치 상황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윌슨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X가 되고요. 자,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정책 유형에서 경쟁적 규제 정책, 어제 제가 빈칸 채우기로도 했던 내용입니다. 배분 정책 성격과 규제 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요. 배분 정책은 정책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 간에 포크배럴, 로그롤링, 정치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내용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그럼 챕터 2로 넘어가 봅시다. 정책 과정의 참여자로 일단 들어갔는데요. 정책 과정의 참여자, 정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집단들. 자, 그래서 국가기관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책 과정의 공식적 참여자는 정책 과정에서 참여가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된 참여자들, 보통 헌법이나 법률상의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들을 의미하고요. 자, 비공식적 참여자 중에 최근에 제일 핫한 애들이 바로 정책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정책이 들어가도 되고요. 대안이 들어가도 됩니다. 저희 기본서에는 이 문장이 대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안으로 썼지만 정책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 대안,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실질적인 전문가, 정책 과정에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의회는 중요한 정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참여자입니다. 맞고요. 사법부 역시 공식적 참여자죠. 정책과 관련된 법적인 쟁송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판결을 통해서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정당은 공식적 참여자가 아니라 비공식적 참여자입니다. 정책을 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건 맞지만 비공식적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식적 참여자라는 표현이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제 6번 우리 정책 행위자 권력 모형, 정치과정 참여자 모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행위자 권력 모형은 사실 정치적 모형이라고 얘기를 했죠. 정책 과정에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데 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정치적 자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그리고 정책 의제 과정의 주도권 이런 것들을 누가 행사하는지를 확인하는 모형이라고 했고요. 가장 큰 양대 산맥이 엘리트 이론과 다원주의입니다. 엘리트 이론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엘리트들이 있다. 그들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동질적인 집단이고 그들이 비엘리트를 지배해서 정책을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고전기 엘리트 이론 중에 미국 이론에는 밀즈의 이론과 헌터의 이론이 있었고요. 밀즈의 이론은 전국 단위의 지위 접근법, 헌터의 이론은 명성접근법이었습니다. 밀즈의 지위접근법은 미국 연방사회에서 나타난 군기업 정부의 엘리트, 바로 군산 엘리트 복합체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그들이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 엘리트임을 밝혔던 실증적 연구로서 가치가 있고요. 자, 다원주의에서는 고전적 다원주의, 트루먼과 벤틀리 같은 학자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죠. 정책이 이익 집단들의 요구에 따라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 정책 과정의 핵심은 그래서 이익 집단들의 활동이고 정책은 이익 집단들 간의 다양한 요구들, 이러한 요구들을 실제 잘 합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이익 집단들 사이의 경쟁, 타협, 이런 산물이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고전기 다원주의 이론에서 뉴헤이븐시라는 하나의 지역을 굉장히 세밀하게 연구했던 달의 행태주의적 다원론 이론에 따르면 엘리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들의 정치적 자원들이 그닥 크지 않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독점적인 엘리트가 존재하지 않고 그들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 영역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엘리트가 다르다는 전제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엘리트들이 큰 힘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엘리트들은 국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정책 과정에서 분명히 이익 집단들은 여기입니다. 영향력의 차이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정책 과정에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대략적으로 서로 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바라츠가 이 달의 다원론을 비판하죠. 다원주의자인 달이 권력의 어두운 측면 권력을 경시함을 비판하면서 정책 결정 권력과 정책 의제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권력의 어두운 측면, 무의사 결정 권력을 강조했다는 점.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무의사결정이 주로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은 의제 설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죠. 하지만 이 단계 아니고도요, 여러 개의 단계에서 결정이나 집행이나 평가와 같은 여러 개의 단계에서 무의사결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비단 의제 설정 과정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점도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9번입니다. 신다원주의는 순수다원주의, 요거를 부분적으로 비판했던 수정다원주의의 관점입니다. 순수다원주의의 가가 가지고 있었던 이익 집단들 간의 대체적 동등성, 그들이 비슷한 세력을 형성한다. 이거 부분적으로 비판하면서 무의사 결정론 등의 현재 신엘리트 이론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에 대한 논쟁을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조합주의 얘기했습니다. 조합주의는 유럽 중심으로 발달했던 이론들, 국가가 이익 집단들로 구성된 단일적 위계적인 이익 대표 체계와 함께 서로 협력하고 편익을 교환하면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고 봤었던 이론. 이 조합주의 이론 중에 사회조합주의 이론에 이익 집단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원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정책 과정 지배를 할 수 있다고 봤었던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기초선지가 엄청 많죠. 많이 출제가 되는 영역이라서 그래요. 자, 고전적 엘리트 이론에 따르면 엘리트는 다른 계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오로지 자기네들을 위해서 활동합니다. 다원주의 이론은 정부 정책을 다양한 이익 집단 행위자들 간의 협상과 경쟁의 결과로 보고요. 다원론을 전개했던 다른 뉴헤이븐 시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엘리트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엘리트가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정책 결정 과정을 담당하는 엘리트가 분야별로 다르고 그래서 그들이 독점적으로 뭉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 돼요. 자, 무의사결정론은 기득권 세력이 측권이나 이익,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잠재적 또는 현재적 도전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의사결정 과정, 이걸 설명하죠. 자, 바라츠가 했었던 연구의 내용이고요. 이들은 무의사 결정을 위해서 기존 질서의 변화를 주장하는 요구가 정치적 이슈가 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물밑에서 사용합니다. 그들 중에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 바로 폭력이고요. 그거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좀 더 간접적인 형태의 수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다국적 기업과 같은 중요 산업 조직이 국가 또는 정부와 긴밀한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이들이 경제 산업 정책을 함께 만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유럽에서 발생했었던 신조합주의 이론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는 내용이 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챕터 2의 전체 내용은 다 안 했고요. 제가 챕터 2의 한 3분의 2 정도 내용 봤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토대로 정책 네트워크 모형을 월요일 날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관과 똑같이 진행하신다면 오늘 듣게 되니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내용까지 잘 소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